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두산 로보틱스가 8%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를 만약에 내가 의도하고 매수를 했다. 그쵸? 단순히 뭐 이런 시세 측면이나 그리고 뭐 상승 쪽으로 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그래서 매수를 했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쵸? 자, 그 수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 빠지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부터 11월 한 중순 정도부터 거의 한 12월 말까지 음봉이 없는 정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을 떠나서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 냈어요. 이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쵸? 앞으로 시장을 캐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격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가 나오나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격 조정 과정에서 내가 눌림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눌림목에 대한 확신은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가를 잡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높은 가격에 잡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저가를 잡거나 고가를 잡거나 이 두 가지 다 못 잡아요. 근데 한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도주는 신고가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이탈하지 않고 뭐 이탈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쵸? 두산 로보틱스는 정확하게 회복을 하면서 그쵸? 시세의 폭을 키워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두산 로보틱스를 딱 깔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오늘자 기준해서요 7조 6천억입니다. 근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조 3천억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찜을 해놨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범용적이지 못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그쵸? 전체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만약에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완전히 인수한다. 그쵸?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장성은 꺾입니다. 왜? 삼성에서 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반 식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그 싱가포르 현대차 그 생산 공장까지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 관련된 내용은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왜 기업 측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도 기업 측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즉 투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지금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좀 그런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래서 제가 신고가 구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구간은 여기, 두 번째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 말고 두 번째 구간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그쵸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있죠. 내가 보유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통방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구간 중에서 주도주가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신고가 외적인 다른 종목 있죠? 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었는지 보면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12월 20일이죠. 그렇죠? 시노펙스 그리고 한익스프레스 그렇죠? 여기는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뭔가 뭐 재료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를 확인하고 나서 또는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재료를 찾더라도 충분한 매매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애초에 그쵸 11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재돌파 구간 그쵸 제가 확인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추가 시세가 발생을 한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뭔가 조금 이 비대위에 들어간다는 조금 묘한 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인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시세 준비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선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수익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진짜 시세 구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당연히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나왔다. 그렇죠. 시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자, 정확히 12월 20일. 그렇죠. 12월 20일 8시 54분. 그렇죠. 진행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산 로보틱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산 로보. 자,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보면 자, 요 내용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어저께 돌파를 확인하고 시가 공략 그리고 오늘 들어서 그렇죠. 10%대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수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매도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가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가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가를 버리고 고가를 버리잖아요. 몸통만 충분히 먹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충분한 수익 구간에 대한 이유는 그렇죠. 신고가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정확하게 12월 19일 8시 50분 그렇죠. 장시작 전에 들어갔고 장시작 전에 제가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쭉 올려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틀 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쭉 올려서 보면 여기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그렇죠.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틀 전엔 상한가 어저께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쭉 올려보면 여기 KIN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 12월 14일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인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하락 중에 있지만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다.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자, 여기죠. 12월 14일. 그렇죠. 12월 14일. 정확하게 시가에 공략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 12월 15일 그리고 월요일이죠. 12월 18일까지 그렇죠. 강세를 보여서 이틀 동안 거의 한 5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신고가 구간이나 시장의 주도주를 못 잡겠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와가지고 배우세요. 공부방이라고 보면 되고 다른 거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그렇죠. 연말 이벤트로 제가 원래 입장 인원의 제한을 뒀는데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게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 모델 즉 매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까지 다 받아가셔서 모두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린다. 그리고 그렇죠.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그렇죠. 이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두산 로보틱스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요. 자, 지금 7%대까지 낮아졌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내용이 없죠. 그렇죠. 이제 시세가 다시 시작되는 구간에 왔고 물론 밸류에이션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비쌉니다. 아직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7조예요.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요 내용만 가지고 보다 보면 절대로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쓸데없이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심리가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를 잘하지 못하면 그 심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을 잘 잡는 것 그리고 보유기간을 조절하는 것 이 모든 내용이 다 심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얼마에 다시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죠. 시세가 한번 발생을 하고 어저께 오늘 이렇게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5일선과의 이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 11%입니다. 11%. 5일선을 맞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매수했을 때 11%를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매수하고 어떤 기간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엔 당연히 신고가 매매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서 시세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강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시장에 있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신고가를 달성해야 시세를 보이는 이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점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왜 중요한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렇죠?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고 편집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가 중요하다는 점, 그렇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말 연초 대비해서 강한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